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인데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 상승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썸네일을 제작을 하잖아요. AI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거창하더라고요. 썸네일은 내용은 이렇게 허접한 엑셀 차트인데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의견을 나눠보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는데 뭔가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시간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대충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소스 데이터는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갔더니 통계치가 90년도부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원화와 미국 달러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두 개의 어떤 피크 포인트가 보이시죠? 97년, 98년 우리가 이제 국가부도가 났던 IMF 시기, 그때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약 2,000원 가까이 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고등학생이라서 아직까지도 그때 우리나라의 우울했던 상황이 잊혀지질 않는데, 그렇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몇 년 동안 IMF 위기를 극복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래도 국내가 경제 상황이 흑자도산인 상황이라서 빨리 극복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대략 한 11년 뒤에 2008년에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환율이 또 한 1,600원 가까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진정이 되고 약 10년부터는 1,200원과 1,000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10년이 넘게 지나가다가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통화 살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환율이 다시 또 1,400원 일시적으로 받다가 또한 2023년인가요? 2년인가요? 대충 1,300원, 1,200원대로 왔다가 다시 지금 어떤 추세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되지만 환율 상승을 체감할 수 있는 게 휘발유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생활 물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환율 상승만큼 환율 상승은 아니죠. 정확하게 물가 상승만큼 임금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500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원화 가치가 약 30% 가량 떨어진 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금 삭감 당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달러 환산을 하게 되면 10억짜리 아파트가 환율 1,000원일 때 10억이었다면 1,500원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치를 유지하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14억이 되어야 될 텐데 13억, 14억이. 그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는 강남 부동산 정도 아니면 서울 주요 지역, 경기 주요 지역 이 정도일 테니까 사실 국내 부동산 상황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지방 거주자들은 지금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소득이 물가 상승을 겨우 따라간다라고 해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개념이라서 실질 소득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일단 저 환율만 보시면 제가 1,500원에 빨간 줄을 그어놨잖아요. 저거 돌파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최근 한 20년, 30년 중에 국가 위기에 위기라 불렸던 그런 순간과 비슷한 환율 레벨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럼 환율만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과거처럼 저렇게 1,500원, 1,600원 찍으면 다시 1,000원, 1,100원 이렇게 돌아오는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출산율도 많이 떨어졌고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거니까 뭔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선행지표인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단순한 이런 명목 환율 말고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제대로 가늠해 보려면 여기에 나오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전공자가 아니니까 필요한 건 그때그때 공부를 하는데 요즘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 AI가 개념을 많이 던져주죠. 그래서 저도 AI가 저런 얘기를 하길래 한국은행 가서 또 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프는 제가 그린 거고요. 요즘 뭐 저작권 문제를 피해가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이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제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명목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말은 한국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미국과의 딱 양국 간의 관계만 나타내는 게 USD 환율인데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건 이제 교역 상대국들, 우리가 미국이랑만 무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개의 교역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교역국에 대한 어떤 가중 평균을 내 가지고 우리 그 원화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냐, 고평가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게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그래서 저기 까만 굵은 점선이 100인데요. 100이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이라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 원화의 평균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빨갛게 굵게 나타낸 선이 우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데 보시면 중국, 미국, 유로 그리고 일본 주요국들의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미국은 당연히 달러 강세니까 100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100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아래에 있죠. 일본 지금 엔화 환율이 150엔이 넘지 않습니까? 156엔 이 정도 됩니다. 달러당. 우리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게 일본은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과거 30년 전부터 지금 그래프에 보이시죠? 일본 게 이제 약간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인데 175, 200 가까이 갔던 일본의 실질 실효 환율이 지금은 7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걸쳐서 일본 통화 가치가 반토막도 덜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30년 동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좀 약간 좀 무섭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완벽하게 따라가진 않겠지만 일본의 전체를 조금이라도 밟아간다면 지금이 어떤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인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섬뜩해집니다. 그럼 저 1,500원 근접한 환율이 흔히 얘기하는 뉴노멀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간다면 30년 뒤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2,500원이 될 수도 있는 끔찍하죠. 그럼 자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개인으로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합시다. 30년 동안 10억이라고 했는데 환율이 2,000원, 3,000원 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고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근데 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IMF라던가 리만 사태 때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다가 결국은 저 어떤 기준선이 100이 되는 저 가격을 회복하는 그죠? 가격은 아니죠. 환율을 회복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1,500원 정도에 팔고 만약에 회귀한다라면 실질 실효 환율이 100의 수준으로 회귀를 한다면 지금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바꾼 다음에 들고 있다가 다시 뭐 1,500원 하던 환율이 1,10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다시 달러를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베팅을 한다면 여기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투자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고 하는 이유는 경우의 수라는 게 과거와 완벽하게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경우의 수를 나누고 그 경우의 수가 실현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개인별로 자기 스스로가 가중평균을 내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게. 투자라는 거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 선생께서도 백미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베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표들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주말에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것은, 그럼 우리가 환율이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 투자합의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분할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달러가 유출되는 원인이 되는데, 거기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즉 경제활동 인구가 젊은 층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고, 그럼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당연히 원화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제 선행 지표인 일본을 봤을 때,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라는 업종이 세계에서 1등이고 조선 업종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달러를 벌어올 만한 업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급격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추세라는 거죠. 10년, 20년 추세.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뉴노멀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달러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서 환전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약간 우울한 미래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상황을,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달러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어떤 고위험 주식을 뭐 사시라는 게 아니라 뭐 배당주라도 결국 달러를 가지고 있자 이거죠. 환율이 추세적으로 만약에 올라가는 거라면 달러를 보유하는 자체가 수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1,500원은 정부가 지켜주겠지. 지금 환율 보십시오. 지난주인가 환율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도 환율이 바로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 체력을 초과하는 어떤 뭐 적자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이벤트들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예산을 국채를 통해서 늘리면 당연히 우리 개인 입장에서 봐도 어떤 친구들을 볼 때 빚이 많은 친구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빚이 늘어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저 친구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통화에 대한 평가도 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다들 한번 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자산 분산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